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는 36.1대 32.3으로 안철수가 앞서기는 앞서되 어떻습니까? 네, 오차범위 아니더라. 좋습니다. 오늘 김동훈이 선정한 5가지 하이파이브 본격적으로 5가지를 하기 전에 아시아투데이에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어서 2번째 긴급 여론조사인데요. 예,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이 전당대회가 워낙 지금 과열이 됐지요. 예, 과열된 만큼 또 이른바 잡음, 갈등이 분출되고 있는데요. 예,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민심의 동향 이런 것들을 살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긴급 여론조사를 다시 실시를 했는데요. 글쎄요, 여러분들 의견, 여러분들의 생각 이런 것과 어떻습니까? 비교를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아시아투데이의 어제 오후 발표된 아주 뜨끈뜨끈한 새로운 여론조사입니다. 네,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업체인 RN서치가 지난 3일과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312명, 2,312명이니까 모집단이 꽤 크죠. 보통은 뭐 1,000명, 어떨 때는 뭐 500명까지도 하는데요. 2,312명을 대상으로 했으니까 상당히 모집단이 크다라고 여러분께 생각을 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조사했더니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 다자대결 조사에서 자, 국민의힘을 지지합니다라고 응답한 사람을 표집단으로 했다는 얘기죠. 그냥 뭐 국민의힘, 민주당 모든 일반 여론조사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귀하께서는 어느 당을 지지를 하십니까? 라고 할 때 나는 국민의힘을 지지합니다. 라고 응답한 사람들을 별도로 뽑아내서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습니까? 네, 당원 100%로 하기로 한 전당대회 룰과 같이 눈높이를 맞춘 것이죠. 당원 100%를 했는데 여론조사는 그냥 일반 여론조사하고 똑같이 하면은 이게 이른바 악귀가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합니다라는 분들을 별도로 빼서 진행을 했는데요. 예, 열흘 전에 그 아시아투데이 여론조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 룰과 가장 근접하게 이른바 룰을 세팅을 한 것이죠. 이렇게 했더니 이제 보여주시죠. 이 화면을. 했더니 39.8 안철수, 바로 요것은 1월 30일, 그러니까 오늘이 2월 7일이죠. 2월 7일이니까 일주일, 딱 2월 6일인가요? 네, 그렇군요. 2월 7일 맞습니다. 예, 딱 일주일 전에 했던 거가 바로 이 녹색, 그리고 어제 저녁 때 공개된 새로운 여론조사 수치가 바로 빨간색,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어떻게 결과가 나왔을까요? 어떻게 결과가 여러분들 생각과 어떻게 차이가 있고, 이런 것을 의미심장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일주일 전에, 즉 1월 30일 전에 39.8%로 36.5인 김기현을 앞섰죠. 그래서 상당히 이 아시아투데이 여론조사가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관심이. 왜냐하면 첫 역전이기 때문에 안철수가 김기현을 역전시켰다 하는 일주일 전에 아시아투데이 여론조사가 상당히 시중에 화제가 됐었는데, 오늘 발표된 조사는 안철수가 39.8에서 36.1로 약간 하락을 했고요. 김기현은 36.5에서 32.3으로 하락폭이 안철수보다 조금 더 수치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는 36.1대 32.3으로 안철수가 앞서기는 앞서되 어떻습니까? 오차범위 아니더라. 저 써있죠. 표본 오차가 95%, 플러스 마이너스 4.6%, 플러스 마이너스 4.6, 위에 4.6, 아래 4.6이니까 합해서 9.2%까지 들어가 있으면은 요거는 딱히 누가 앞섰다고 얘기하기가 어렵다. 오차범위 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안철수가 36.1, 김기현이 32.3이면 어떻습니까? 대략 3점
네, 7, 8이 되는 것이죠. 네. 3.8이 되네요. 3.8%니까 오차범위 안에 안철수, 김기현이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다. 예, 1, 2등도 우리가 관심권이지만 컷오프 4명이 올라가는데 4명 중에 다른 후보들은 천하람이 7.3, 황교안이 5.4. 네, 천하람은 지난 조사에는 출마 의사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조사를 안 했는데 황교안 후보는 7.2에서 5.4도 약간 또 내려갔군요. 예, 이 표가 황교안의 일부, 김기현의 일부, 안철수가 일부, 요 천하람으로 이제 표가 향할 텐데, 네, 천하람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뒤에 누가 있습니까? 유승민과 이준석의 지지 세력들이 천하람을 집중적으로 띄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반윤 세력들이 천하람을 다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 것이죠. 예, 천하람 스스로가 그걸 부인을 하지를 않고 있는 상황이죠. 다른 후보 보겠습니다. 윤상현 2.4에서 4, 강신업은 2.8였는데 예, 서류 심사에서 그만 탈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강신업의 요 수치는 이제 의미가 없는 수치로 예, 돼버렸습니다. 조경태가 3.4에서 1.4. 네. 대부분 다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졌죠. 안철수도 그렇고 김기현도 그렇고 황교안 후보도 그렇고 예, 강신업, 조경태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그렇습니다. 무응답, 예, 나는 이번 전당대회 아주 실망이다 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내가 국민의힘 지지자이기는 한데 이번 전당대회는 상당히 파행으로 가서 지지할 마음이 없다. 누구도 지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그 반응이 예, 이 포함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함의를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또 한 번 보겠습니다. 다른 화면을 준비를 해 보시죠.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자, 윤 대통령 적극 지지층의 당대표 적합도. 예, 윤 대통령, 예, 요거는 어떻습니까? 당신은 귀하는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라고 하니까 윤 대통령이 지금 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라는 분들을 따로 뽑아서 즉 적극 지지층을 대상으로 당대표 적합도를 봤더니 예, 이제는 이게 완전히 아까 그 여러분들께 제시했던 수치가 뒤집혔죠. 김기현이 47.6, 안철수가 27.7 예, 이렇게 뒤집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왜? 지금 윤심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데 이른바 윤심, 윤 대통령과 그의 대통령실은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려면은 김기현 후보가 제일 적합하다라는 것이 공개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른바 김장연대니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대통령실에서 낙점한 후보 는 김기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이른바 윤심이 어디가 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윤 대통령 적극 지지층의 당대표 적합도를 보니까 47대 27로 김기현이 앞서고 있다. 예,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이죠. 네, 이 조사에서 윤상현은 4.7, 조경태는 1.7, 황교안이 7.3으로 3위를 차지했고요. 강신업, 예, 뭐 후보 지금 타이에 의해서 사퇴를 한 것이죠. 예, 3.5, 천하람은 1.3. 똑같습니다. 이 천하람 뒤에 유승민, 이준석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적극 지지층에서는 천하람의 지지가 극히 미미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네. 지금 요 밑에 다시 한번 보시면요. 국힘 당대표 결선 투표를 가정한 양자 대결. 이게 사실은 중요하죠. 이게. 예, 이른바 1차 투표에서 누구든 50%를 넘지 못할 그럴 가능성이 지금 현재는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결선 투표 1위와 2위 후보 간의 결선 투표 가능성은 지금 거의 뭐 결선 투표를 하게 될 가능성이 염두에 둬야 될 상황인데요. 네, 바로 결선 투표 김기현 대 안철수 대 김기현이 1, 2위로 결선 투표를 올라갔을 때, 자, 그럴 때는 누구를 지지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이 설문, 질문 항목에 그 질문을 넣었더니 어떻습니까? 이제 김기현은 57.8, 안철수는 33.5, 예, 차이가
지금 오늘 제가 설명드린 것보다 가장 여기서 표 차이가 가장 심하게 나죠. 57.8 대 33.5니까 이것은 24.3% 차이가 나네요. 24.3. 그러니까 이 차이는 오차 범위를 훨씬 뛰어넘은 상황인 것이죠. 김기현 대 안철수, 안철수 대 김기현 누가 1, 2등으로 올라가는 건 관계가 없다. 그렇지만 결선 투표에 두 사람이 올라갔을 때 어떻게 투표하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절반이 훨씬 넘는 57.8이 김기현을 택했다. 예, 바로 일주일 전에 아시아투데이 긴급 여론조사에서는 이 표가 40.7 대 47.4로 그래도 안철수가 이기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첫 역전이란 표현이 그래서 나온 것이죠. 안철수는 결선 투표를 해도 김기현을 따돌려서 역전승을 하는 걸로 나왔는데 불과 일주일 사이에 김기현이 57.8 대 33.5로 결선 투표를 가정한 양자 대결에서 저렇게 오차범위 훨씬 뛰어넘는 그런 격차를 벌렸다. 이 원인은 뭘까요? 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뭐 이진복 정무수석, 또 뭐 대통령 김대기 실장도 나섰고, 이 지금 안철수의 이른바 윤안연대, 윤석열, 안철수, 윤안연대가 지금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것을 집중 포화를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통령과 후보를 동급으로 놓느냐, 윤안연대라는 게 말이 되느냐, 이른바 윤심 8위를 당신이 하는 거 아니냐라고 정무수석이, 이진복 정무수석이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른바 윤 대통령 성공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결집을 상당히 한 것이죠. 미우나 고우나 윤 대통령 성공이 가장 무엇보다도 이렇게 주목이 되는 그런 슬로건이어야 된다. 윤 대통령의 성공 이외에 어떤 다른 주제가 더 설득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좀 잡음과 갈등이 있어도 윤 대통령 성공을 위해서 그가 윤 대통령이 파트너로 삼고 싶어 하는 김기현에게 그래도 표를 몰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표 결집 현상이 저렇게 뚜렷하게 생긴 것으로 저는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오차범위 훨씬 넘어서 이 전체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하니까 안철수 36, 김기현 32 이렇게 오차범위 내에 접전이 있는데 이제 모든 것을 다 후를 털고 결선 투표, 이제 최종 결승전에 두 사람이 김기현, 안철수, 김기현 두 사람이 올려가서 봤더니 저렇게 큰 차이가 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많이 있는 것이죠. 이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안철수 후보까지 이른바 나경원 또 유승민에 이어서 안철수 후보까지 공격을 하는 게 사실은 전당대회의 어떤 축제 분위기로 이렇게 하는 이른바 파지티브 선거가 아니고 이른바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네거티브로 흐리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 이런 것은 제가 어제 논평과 사설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다음 총선에 이겨서 이 윤 대통령의 성공한 정권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 이외에 무슨 더 큰 목표물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표 결집 현상이 뚜렷하게 생겼다라는 것이 최근 어제와 그제 2, 3일에 걸쳐서 나타난 표심의 중요한 흐름이다 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여러분께 논평을 합니다. 네, 여러분 생각이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 족족 나경원도 그렇고 유승민도 그렇고 안철수가 뜨니까 또 안철수를 또 찍어내리려고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선을 넘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또 시청자 여러분들도 당연히 계시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한 건지 계속,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준석 트라우마가 아직도 자유우파 진영, 좁게는 국민의힘 당내에서 굉장히 짙게 드리워져 있다고 이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준석의 그 자중질환, 내부 총질 이런 것들이 거의 1년 반 동안에 이어지면서 더더군다나 그 시기가 뭡니까? 한참 이렇게 대선 경선이 이루어질 때 총구를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로 겨누는 게 아니라 총구를 자당
자당의 내부에 총질을 해서 윤석열 후보와 그 밖에 어떤 그 윤핵관들을 향해서 총을 쏘는, 당대표가 더더군다나 총을 쏘는 모습을 우리가 아주 지켜봤기 때문에 이제 이준석 트라우마가 당내 곳곳에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도 짙게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현상이 나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은 상당히 좀 안타깝죠. 이준석 당대표가 아니었다면은 상당히 좀 뭔가 그래도 뭐 정권 교체는 겨우겨우 우리가 이뤘습니다만은 그런 트라우마가 없었으면은 지금 전당대회 모습도 사뭇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이준석 트라우마 그것이 전당대회를 지금 삼키고 있다. 그래서 파열음의 진원지가 어딘지를 따라 보니까 역시 그게 이준석의 내부 총질이었다 하는 얘기,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는 분들이 훨씬 많이 계실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